읽고 싶어도 잘 읽히지 않는 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의 독서 난이도와 맞지 않는 책인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이렇게 확 뛰는 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내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가는 거죠, 그냥. 그렇죠. 오기로 한번 가보는 거고, 굳이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 도움을 받으시거나 그냥 한켠에 두셨다가 다음에 다시 읽어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딴짓하면서 책 읽는 게 제일 재밌지 않나. 고3 때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겠어요. 친구도 안 만나고 드라마도 안 보고 TV도 안 보면 그 시간에 책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강연 하시는 동안에도 사실 질문이 계속 올라왔어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해주셨고요.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한 질문들을 지금 남겨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질의응답을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과 질문이 사전에도 어마어마하게 도착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도착했고 또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전 질문을 제가 먼저 받아가지고 그거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박정은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강연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읽고 싶어도 잘 읽히지 않는 책이 있나요? 좀처럼 통과하기 힘든 터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떻게 하시나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어떠세요? 네. 잘 읽히지 않는 책 있죠. 네, 당연히 있고요. 근데 둘 중에 하나죠. 선택의 문제인데 이걸 내가 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웬만하면 그냥 버티면 읽을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약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시간을 들여서 끝까지 읽고 싶다라고 느끼면 끝까지 가는 거고요. 잘 안 읽히는데 근데 별로 끝까지 안 읽고 싶으면 그냥 이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이제 책을 많이 읽지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읽고 싶어도 잘 읽히지 않는 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의 독서 난이도와 맞지 않는 책인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근데 포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다음에 읽으면 돼요. 그럼요. 네, 다음에 읽으면 충분히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사실. 맞아. 그냥 다음에 읽으시면 되고. 맞아. 근데 내가 이걸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래도 드시면 좀 다른 책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뭐 입문을 도와줄 수 있는 책들 같은 것에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정면 돌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정면 돌파를 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막 다 고전이래. 너무 좋대. 찬사가 막 이만큼 있어요. 막 너무 막 근데 주변에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 이런 책 있잖아요. 근데 잘 안 읽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책을 내가 만약에 끝까지 읽겠다라고 아예 각오를 하고 한번 꾸역꾸역 통과를 해보면 그걸 다 읽었을 때 약간 이렇게 살짝 점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이렇게 확 뛰는 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내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가는 거죠, 그냥. 그렇죠. 오기로 한번 가보는 거고 굳이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 도움을 받으시거나 그냥 한켠에 두셨다가 다음에 다시 읽어보셔도 맞아요.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이 돼요. 왜냐면 정면 돌파를 위해서 한 권의 책을 고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맞아요. 자체가 목적인 책?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뭔가 성취감, 요거 됐다. 약간 이런 느낌. 그쵸. 그게 내가 참 좋은 경험이에요. 이것도 읽었는데 약간 이렇게 되죠. 나는 말이야. 그럼요. 내가 이것도 읽었는데 맞아. 하면서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맞습니다. 맞아요. 이것과 좀 관련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건 것 같아요. 보통 저도 저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책에 대한 독서에 대한 즐거운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어떤 재료로 해서 나중에 계속 독서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 저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겨울 작가님한테 그런 책에 대한 가장 즐거웠던 경험, 독서에 가장 즐거웠던 경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순간인지 좀 여쭤봐 주셨습니다. 세계님께서. 되게 많은데요. 뭐 어렸을 때의 경험도 있고 학창 시절의 경험도 있고 되게 많은데
역시 딴짓하면서 책 읽는 게 제일 재밌지 않나. 고3 때 그렇게 맞아, 책을 맞아. 많이 읽었어요. 고3 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가가지고 맞아요. 서가에 서서 양심상 내가 책을 앉지 뽑아서 말자. 앉지는 않고 서서 서가에 서가지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 네,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책 읽었던 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읽는 책은 세상에 다 재밌어요. 시사 잡지도 재밌어. 다 재밌어 진짜로. 그래서 그때 무슨 잡지도 많이 읽고 뭐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딴짓을 하면 책을 읽어도 재밌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워낙 저는 책을 좋아했던 어린이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그냥 되게 습관적으로 책을 많이 읽었던 학생이어서 책에 대한 좋은 기억은 저는 되게 많죠. 네. 신기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재밌게 읽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약간 뒤늦게 시작을 한 네. 타입이어서. 근데 뭔가 그 어린아이가 뭐가 그렇게 재밌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저 진짜 웃긴 사진 있어요. 제가 오늘은 들고 오진 않았는데 저 6살 땐가 7살 땐가 이렇게 손에 수지침 맞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뭐 몸이 안 좋았나 보죠. 뭐 감기 기운이 있었나? 손에 이렇게 수지침을 맞고 있는데 그러면 손을 못 쓰잖아요. 근데 아기가 이렇게 그 턱 있는 약간 이렇게 바닥 침대 같은 데 걸터 앉아가지고 손을 이러고 발로 이렇게 책을 읽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정말 야무지게 엄지발가락으로 만화책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넘기면서 책을 읽는 사진이 있는데 아니, 조합이 너무 다 이상하잖아요. 나이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수침도 이상하고, 발로 책을 잡고 있는 것도 너무 이상해요. 학습 만화 같은 거를 이렇게 정말 야무지게 잡고 이렇게 아이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는 그 사진이 있어요. 정말 나중에 그 사진을 보고 정말 참 나도 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찍은 부모님은 얼마나 웃기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네, 그렇게- 발로 책 읽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큰 아이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그렇습니다. 독서로. 책을 읽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 네. 참 정말 그대로 컸네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물리적이고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연선님께서 이런 질문 해주셨거든요. 참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독서 체력도 많이 바닥을 쳤습니다.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책을 읽으시는지, 소모되는 에너지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아. 또 더불어서 책을 읽다 보면 또 글 쓰고 이러면 몸이 진짜 상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TV를 안 보고요. 그리고 영화도 안 보고요. 드라마도 안 봐요. 친구도 안 만나고요. 뭐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등가 교환이죠. 이 그렇죠. 시간에 해야 될 A라는 일을 하면 B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많이들 좋아하시는 어떤 시간 보내기 방법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드라마 잘 못 봐요. 드라마는 이상하게 잘 안 맞더라고요. 드라마 잘 못 보고 정말 가끔씩만 보고 영화도 잘 안 보고요. 많이 보진 않아요. 영화도 많이 보진 않고 뭐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겠어요. 친구도 안 만나고 드라마도 안 보고 TV도 안 보면 그 시간에 책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신비로운 뭔가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원래 이랬어요. 여기 이동진 팀의 생활과 비슷해지셨다고 하시는데 원래 이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되게 공감했거든요. 사실 그 이동진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던 게 맞아. 저도 사람 잘 안 만나고 뭐 잘 안 보고 그냥 그 시간에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저에게 헤르미온느 시계가 있어서 제가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똑같은 시간이 있는데 남들이 안 하는 시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대중교통에서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버스에서 저는 책을 되게 잘 읽어요. 멀미나지 멀미 안 않고 잘 읽기 하시는구나. 때문에 버스에서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미용실 가서도 책 읽고 뭐 대중교통 탈 때 책 읽고 은근히 그 짜투리 시간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시간들에 책을 읽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리는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저도 체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하면 독서를 잘 못하거든요. 집중이 안 되니까. 맞아요. 이거는 정말 평소에 관리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지금 겨울님 말씀하시는 이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 거의 이동진 평론가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아 근데 저도 그 이동준 평론가님 아니, 진짜 인터뷰 너무 같은 거 웃기다. 보면서 와 진짜 나 같은 인간이다. 아, 일부러 이렇게 섭외를 하신 건가요? 지금 장난 아니네요. 너무 뭐랄까 같은 사람을 데려왔잖아. 너무 비슷한 면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 작업실 갔었잖아요. 이동준 아, 평론가님 맞아요. 작업실 촬영하러 갔다가 이것이 나의 20년 뒤의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너무나 네, 미래를 보고 왔다 거의. 네, 제가 열심히 일하면 20년 뒤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근데 뭐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은.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신기해요. 왜냐면 지금 뭐 저는 뭐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봐서 책 읽을 시간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겨울 작가님은 글 써야 되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랑 인터뷰 하셔야 되지, 유튜브 올려야 되지, 피아노도 치시는데 음악도 하시고 춤도 추시지, 그냥 이건 헤르미온느가 맞다. 뭐가 시간이 많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까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와 이거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를 따라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동시에 다 하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막 하루에 그걸 다 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좀 이렇게 몇 달은 요거 했다가 그 다음 달은 요거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조금 해봐야. 진짜 근데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12시간 책 읽기 하셨잖아요. 아, 네네네.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쵸. 근데 그 집중력을 어떻게 쌓으세요? 그게 뭔가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근데 분명히 훈련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을 계속 바꿔주면 돼요. 아니 똑같은 책을 12시간 못 읽죠. 아하. 힘들어서. 오호. 근데 이제 책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좀 바꾸면 가벼운 된다. 책도 읽었다가 좀 무거운 어. 책도 읽었다가 계속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주는 방식으로 너무 제가 공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약간 뭔가 반찬과 음식 메뉴를 계속 바꾸면 계속 먹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아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집중력이 정말 최상으로 12시간을 유지하진 못하죠. 그러니까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환기를 조금씩 해도 근데 계속 얘기할수록 별로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넘어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지진 났거든요, 여기.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네. 아유, 너무.